돌아온 일요일에는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메인 이벤트로 콜비 코빙턴과 와킨 버클리가 맞붙는데요. 오늘 미디어데이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웰터급으로 전향해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와킨 버클리는 카메라 밖에서의 콜비는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게 가장 웃긴 부분이지. 마이애미에 있는 MMA 마스터스에 훈련하러 갔을 때 콜비는 카마루 우스만과 싸우기 직전이었거든. 근데 콜비를 만나기 전에 난 콜비가 거기서 훈련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걔가 어떤 사람일지 감이 안 오더라고. 그저 카메라 안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로만 걔를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쿨한 사람이었어. What's up man? 잘 지내 bro? 이러더라고. 그냥 평범한 남자였어. 그래서 내가 우스만과의 경기 준비 도와줄 수 있다. 스파링도 몇 라운드 하고 훈련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콜비가 man 좋지. 그럼 정말 좋겠다 라고 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 왜냐면 걔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콜비 코빙턴은 약간 본인 커리어를 스스로 운영하는 사람이야. 편안하게 훈련하는 걸 좋아해. 나도 내 커리어를 스스로 관리하긴 하지만 난 편안하게 훈련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길 좋아해. 막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길 좋아하고 내 스스로를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에 두는 걸 좋아해. 난 콜비가 빅파이트에서 패배하는 게 그런 차이에서 왔다 생각해. 걔는 항상 편안하게 훈련했고 본인을 밀어붙이는 사람들과 훈련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랑 훈련하는 것도 무서워했던 사람이 이제 나와 함께 옥타곤에 들어간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콜비는 계속 조용했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 왜냐? 걘 진실을 알고 있거든. 걘 나와 함께 케이지에 들어서는 걸 정말 불안해하고 있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콜비는 리온에게 지고 나서 리매치를 요구하고 원더보이 톰슨을 요구했다. 젊은 파이터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에는 맞아. 걘 패드급 선수들과 싸우고 싶어해. 패디 핀블랙과도 싸우고 싶어하고 더스틴 포이리에 찰스 올리베이라와도 싸우고 싶어하지. 웰터급이 아닌 파이터들과 말이야. 내가 느끼기에 이게 콜비의 계약상 마지막 시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콜비가 나와의 경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 싸우든가 은퇴하고 떠나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버클리는 지난 UFC 310에서 샤브카과 이안게리의 경기는 지루했다 얘기했고 샤브카과 벨라리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질문에는 벨라리 서브미션으로 이길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샤브캅은 항상 부상이나 문제가 있다며 본인이 이번 승리 후에 샤브캅보다 먼저 타이틀샷을 받을 것 같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인 이벤트로 나서는 콜비 코빙턴은 기자회견에 들어서자마자 르브론 제임스 디스부터 박았습니다. 내가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고 이 쇼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먼저 시작할게. 르브론한테 묻고 싶어. 디디 파티 같은 파티는 없다 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르브론 디디 파티를 실제로 몇 번이나 가본 거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 혹시 네가 소셜미디어를 떠난 게 그것 때문이야? 디디 파티에 너무 많이 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서? 그냥 한심하다. 사람들은 얘 롤모델이라 생각해. 근데 얘 미국에서 가장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자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경찰에 예산 삭감을 원하고 있다니. 르브론 넌 진짜 인간 쓰레기야. 디디랑 같은 깜빵에 갇히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버클리와의 시합을 어떻게 받게 된 거냐는 질문에는 벨랄이 발목에 호출기를 달고 있어서 경기에 빠지게 됐을 때 UFC에 연락을 했어. 발목에 호출기가 폭발을 해서 발가락이 다친 것 같더라고. 좀 이상하지? 벨랄이 왜 발목에 호출기를 차고 있는 건지 물어봐줘. 이상하잖아. 아무튼 벨랄이 경기를 빠졌길래 UFC에 연락을 해서 샤브캅과 싸우겠다고 했어. 내가 원했던 시합이야. 샤브캅은 그냥 거품이라 생각해. 걘 나 정도 레벨의 엘리트 파이터와 5라운드 시합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샤브캅과 싸우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UFC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헤이, 우린 샤브캅을 약골 이안게리랑 붙일 거야 라고 했고 나한테는 와킨 버클리와 템파에서 열리는 메인 이벤트를 좀 맡아줘. 얜 스타도 아니고 쓸모없는 놈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이벤트를 팔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회사를 위해 해줄 수 있겠어?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난 물론이지 헌터 캠벨. 원하는 건 뭐든지야. 난 컴퍼니맨이고 이 회사를 정말 사랑해 라고 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와킨 버클리가 웰트급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웰트급에서의 승리와 그 스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걔 시합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 시합을 앞두고도 한 번도 안 봤어. 난 내 상대들 경기를 안 봐. 내가 왜 걔네가 할 걸 신경 쓰겠어? 걔네가 내가 뭘 할지 걱정해야지. 내 침대 위 카디오를 오늘 토요일 밤에 옥타곤으로 가져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케이지 밖에서의 개인사를 제외하고 MMA 파이터로서 함자트 치마이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걔는 완전 인간 쓰레기야. 본인 팬들한테 코인 사기를 친 건 내가 지금까지 이 MMA 판에서 본 가장 역겨운 행동이야. 걔랑 하빕은 완전 사기꾼들이야. UFC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있으면서 이젠 코인 사기를 쳐? 페이크 밈코인 같은 걸 만들면서? 그러곤 수백만 달러를 팬들한테 사기를 친다고? 팬들은 매일 열심히 맥도날드나 임금이 적은 일을 하면서 돈을 투자했어. 파이터를 좋아하고 믿으니까. 근데 본인 팬들을 그렇게 엿을 먹인다고? 정말 역겨운 짓이야.
그니까 걔가 컴샷이지. 걘 이 지구상의 최악의 인간이야. MMA 파이터로서는 걔한테 뭐 특별한 건 없다고 봐. 길버트 번즈와의 시합에서 체력이 안 좋다는 게 뽀록 났잖아. 그리고 난 우스만이 걔를 이겼다고 봤어. 5라운드 경기였다면 분명 우스만이 걔를 이겼을 거야. 치마이프한테 뭐 특별한 건 없다 보고 걘 본인 팬들한테 사기치는 거 그만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존 조스가 뉴욕에서 헤비급 배틀을 방어해냈는데 지난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에는 존은 이상한 취향이 있어. 미디어가 존 조스의 이상한 성향을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 아주 이상하거든.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건 걔가 여자들을 좀 만났다는 거야. 왜냐면 기억나는 게 대학 시절에 걘 항상 학교에서 가장 뚱뚱한 여자들만 만났어. 300파운드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걘 내가 본인의 어두운 숨겨진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걔는 엄청 뚱뚱한 여자들을 만났었어. 어우 300파운드 돼지들 말이야. 진짜 역겹다. 어우 존 조스는 완전 수치스러운 놈이고 한심한 인간이야. 그래 스티펠 이기긴 했지. 스티펠 리스펙해. 걘 소방관이고 국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 정말 감사하고 헤비급 역대 최고의 선수야. 하지만 전성기가 지났잖아. 이번 경기에 나왔으면 안 됐어. 본인이 늙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저 돈을 벌려고 나왔던 거야. 더 이상 예전 전성기의 스티페가 아니었어. 그 경기에서 뭐 특별한 퍼포먼스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존 조스는 톰 아스피나를 그만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 걔가 은간우를 피했던 것처럼 말이야. 은간우를 수년간 피하더니 이제는 아스피나를 피하고 있네. 걘 본인이 두들겨 맞을 상대들과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 난 존 조스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생각하지 않고 걘 그냥 겁쟁이, 치터이다. 여자나 때리는 인간이야. 지 와이프 때려서 라스베가스 호텔방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걸 그만둬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콜비는 이번 와킨 버클리를 잡으면 본인이 다음 타이틀 컨텐더가 될 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승리하면 본인이 다음 타이틀 컨텐더라는 콜비의 말에 챔피언 벨랄이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얜 진짜 타이틀전에서 0승 7패 찍으려고 하네. 얘가 챔피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비디오 게임 안에서 챔프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기자가 와킨 버클리가 웰터급에서 4승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와킨 버클리는 지금 웰터급으로 전향 후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UFC 307에서는 스티븐 톰슨까지 3라운드 TKO로 잡아내며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와킨 버클리가 이번에 콜비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컵 스완슨도 이번에 코메인 이벤트에서 빌리 쿼란틸로를 상대합니다. 이번 미디어데이 때 본인의 과거 상대였던 최도호 선수와 크론 그레이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컵 스완슨이 지난 UFC 310 경기를 본 후기와 느꼈던 점을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크론은 좋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게 자신감은 이 스포츠에서 정말 큰 요소라는 거야. 복싱을 보면 막 20승 30승을 무패로 이어가잖아.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강한 상대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쌓은 자신감을 갖고 빅파이트에 들어서는 거야. 근데 UFC에서는 넌 최고들하고만 싸워야 돼. 그래서 연승을 이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 그러다 첫 연패를 경험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 그런 걸 보면 항상 놀라운 것 같아. 어쨌든 자신감은 정말 중요한 요소고 크로는 그 자신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최도에 대해 얘기하자면 완전 그 반대지. 최도는 그간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 걘 과거에 거의 무패를 달렸잖아. 내가 걔랑 싸웠을 때 본인 커리어 초기에 패배가 몇 번 있긴 했지만 그 후에 누구도 걔를 제대로 테스트하지 못했고 걘 당시 엄청 자신감에 차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자신감을 무너뜨렸다고 봐. 그러고 나서 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 그래서 최근 지난 시합에서 첫 승을 거뒀을 때 정말 기뻤어.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 네이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근데도 최도는 정말 좋아 보였고 보면서 와이프한테 봐봐 자신감이 이 게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정말 놀랍다 라고 얘기했어. 최도가 정말 자랑스러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최도 선수와 컵 스완슨은 2016년 UFC 206에서 맞붙었습니다. 3라운드 내내 치고받는 명경기 끝에 컵 스완슨이 승리했고 이 경기는 후에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컵 스완슨이 33이었고 최도 선수는 25이었습니다. 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최도 선수가 당시 컵 스완슨의 나이인 33이 됐고 컵 스완슨은 41살이 됐네요. 컵 스완슨은 이제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마지막 은퇴전을 최도 선수와 치르고 끝내는 것도 굉장히 낭만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도 선수도 랭킹을 목전에 두고 있고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